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저는 사고가 나면 박지원 대표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심의 실체는 퇴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 봉합이나 이런 것도 이 용인되지 않는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국민들은 이미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정치적 해석이나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건 어려운데 양자회담 걷어차고 사자회담 얘기한 것도 그렇고 네. 또 처음에는 이 소위 말해서 의회주의자다 해서 이 로직이 한 번도 퇴진 쪽으로 가지를 않았거든요. 박지원 그 대표님 워딩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퇴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총리를 또 먼저 받아야 된다고 추천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정치사 그 혼란의 궤를 갖다가 돌파해 오신 분의 끝이 괴물을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징그러워요. 그런 표현 막 써가면서 자기 워딩만 앞에 세우려는 거 보면 솔직히 좀 징그럽습니다. 너무 노예했어. 노역인 것처럼 보여.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 어쨌든 박 대통령은 스스로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1000명을 벌써 했어요. 또 심하게 청와대에서 심한 워딩도 나왔는데 퇴진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스스로는 안 내려올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박지원 의원이 16일자 기사 보면은 LCT는 내가 문제 제기했던 사안이라서 수사 지시 환영한다고 하더니 또 오늘인가? 그 다음 날은 LCT는 적반하장이다. 뒷문으로 도망칠 것이다. 어제 오늘 말이 바뀐 거죠. 예. 네. 근데 LCT 이영복은 추미애 대표가 전문가라니까. 20년 전에 최초 이영복 한 사람이 추미애 대표야.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LCT는 조홍천 의원이 맹하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청정구역까지 저주의 기운이 내리는 거야? 네. LCT 얘기했는데 그때까지 받아 쓴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빵빵 터지고 있잖아 또. 그러니까 LCT가 2007년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말도 안 되게 허가 받았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란 말이야. 그리고 2008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부산이 신지가 싹쓸이합니다. 조경태 빼고. 조경태도 불쌍하지. 또 글로 넘어가서 박살나고 있구나. 그래서 신이가 조경태는 그냥 넣어줘 거기다. 싹쓸이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친박 사람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저렇게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다 나왔지만 뭐 H 수석 청와대에 있던 H 수석이 거기 제일 심각하게 관련돼 있다 나오니까. 김이박해 아닌 그분. 그래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은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깨질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비박이 탈당하고 그런 비박이 탈당해서 소위 말하는 제3지대로 뭉치거나 혹은 국민당하고의 또 연합 가능성, 그러니까 정계 개편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지금은 이 두더지 게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촛불 민심 국민들이 대통령 퇴진으로 정리해 놓은 이 판에서 정치적인 이합 집산 내지는 그 계산을 하는 순간 저는 이 두더지 올라오면 왜 이렇게 망치로 하는 게임처럼 그렇게 다 민심 앞에 혼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공할 수도 없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물결 앞에 그런 장계산들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은 이 박근혜 대통령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리 계산해도 어떤 정치 세력이든 그 계산대로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려 지금 민심이 박근혜 씨를 끌어내려야 된다 플러스 지금 새누리당이나 지금 수구 보수 세력들 다 이번 기회에 한번 싹 물갈이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외려 LCT까지 터진 덕분에 한꺼번에 다 저희망으로 끌어올릴 기회가 오히려 진보개혁 세력에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뭐 그 계기로서 해석될 수는 있지만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정리라는 이름으로 결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고 하려면 역시 국가 권력을 누가 운영하느냐, 어떤 철학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건 좀 다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꾸 이번에 그냥 한번 싹쓸이하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는 또 곤란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저 강고한 새누리당이 이렇게 치고받고 말이에요. 분당의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친박이 있으면 비박이 있는 거고 또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상대적인 손실을 본 이 보수 세력 내지는 수구 세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몰아서 상대편의 크기를 크게 말로 만드는 것은 저는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절실하고 더 크게 이 기회, 계기를 인식하고 또 그런 이 사명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좀 스텝 바이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안 내려온다니까. 100만 촛불을 들어도 안 내려온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일단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일단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일단 대통령 대면조사 해야 된다는 게 78.2%입니다. 대면조사 조사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 및 자진 사퇴가 73.9%. 임기를 유지해야 된다가 18.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최순실 사건이 처음 터지고 나서 탄핵 및 하야가 42.3%였는데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55.3, 60.4, 73.9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국민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태였는데 일단 하야는 본인이 결단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자 그러면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또 탄핵도 찬반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탄핵을 하면 새누리나 청와대의 어떤 거기에 작전에 말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탄핵도 안 되고 하야도 안 돼. 뭐 이렇게 쭉 가서 내후년까지 임기를 보장해줘야 되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전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불세출 스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혀 성격도 다른 탄핵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말이에요. 촛불을 들고 대통령 물러나라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가 돼서 탄핵 반대를 외쳤죠. 그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다수당이 횡포를 부려서 노무현 대통령을 트집 잡아서 이제 이 탄핵안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부결됐지만. 그래서 그때는 정치공학적 탄핵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이게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 터진 거 아닙니까? 어느 사람 얘기로는 기원전 일어날 일이 21세기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범죄 사실이 뚜렷하죠. 그래서 퇴진이라는 문제가 완벽하게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나라 걱정도 하고 위기다 뭐다 하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수습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야당 스탠스도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일부에서. 그러나 국민들이 하야 퇴진으로 완벽하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퇴진, 국회는 탄핵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핵은 헌재까지 가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총리가 지금 황교안 총리라면 직무대행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요. 그 기간에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없었던 게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퇴진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기간에도 퇴진 투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 퇴진, 국회는 탄핵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트랙은 그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가면 새누리당도 우리가 어떤 공식은 없지만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거대하게 보였던 집권 세력도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말이에요. 자중질환 일어나고 또 부역했던 사람 얼마나 불안할 겁니까? 또 부역을 눈 감아줬던 사람들도 불안할 거고 그래서 저쪽이 저는 균열되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은 퇴진, 국회는 탄핵이라는 것을 갖고 과감하게 나가면 저는 못 버틴다고 봅니다. 압박을 하는 거죠. 불세출의 스타께서 탄핵을 조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줄 알았더니 역시 불세출의 스타입니다. 너 얼굴 표정 되게 속 시원해 보여. 속 시원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걱정하시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탄핵을 발의를 하면 새누리당 한 29명이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충분히 이 동의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 거부하는 순간
엄청난 역풍이지. 새누리는 박살나는 거야.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이제 헌재는 어떻게 하냐? 그것도 6개, 최장 6개월 걸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60여일 만에 오케이 났어요, 이거. 예. 문제 없어. 그래서 더 빨리 하면 50일 만에 할 수 있는 거야. 또 그때보다 지금이 더 엄정한 상황입니다. 근데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빨리 하게 되면 뭐 내년 2월입니까 1월입니까 2명이 이제 퇴진하게 되지. 그 문제 때문에 9명에서 7명으로 줄여야 된다는데 지금 당장 하면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고 설사 간다고 해도 6명이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다른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 당 사람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 말 갖고 탄핵한 거고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잘못이 다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이거를 기각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야. 특히 최근 말처럼 국민들이 다 탄핵하라고 그러는데 하야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헌재 재판관들이 이거를 그냥 기각한다?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촛불 행진이 이제 헌재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탄핵을 조심하라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시간 끌면은 대통령이 안 내려온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최 의원 말처럼 국민들은 계속해서 자진 하차하라 하는 거 압박하는 거고 국회는 발의해놓고 또 압박하고 투표하고 또 압박하고 헌재 가면 또 압박하고 압박하도록 계속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국민이 할 일이 있다는 얘기들을 꽤 많이 하는데 국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은 국민의 민심을 받아 안아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야는 알아서 내려오란 그러니까 하야란 말 쓰기도 싫은데 사퇴하라는 얘기는 알아서 내려오라는 얘기지만 탄핵은 용어만 보면 끌어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분한테 하야라는 단어를 누가 설명을 좀 해주셨나? 모르지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총리 추천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조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더라도 총리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추천해 놔야 된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단계적 퇴진론인데 저는 이거 성립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는 상황이면 황교안 총리 버틸 수가 없죠. 내각은 일단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추천 총리로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퇴진 시점이 국회 총리 추천 총리를 임명하는 날이 공식적인 퇴진일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탄핵의 경우에 그 황교안이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하면 또 어떡하냐. 대통령 권력이 탄핵 당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직무대행이 이 민심을 거스르고 또 버틴다? 총리도 탄핵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탄핵은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계적 퇴진론에서 선 총리 추천은 매우 위험한 거라고 보고요.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그 상황이 오면 해당 사항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은 퇴진을 합의했는데 국회에서는 총리 추천하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는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면 걷어찬다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하려면 해라. 예. 나 퇴진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스탠스가 그거죠. 그러면은 탄핵 당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 직무대행이 낫지. 국회 총리하는 국회 추천하는 총리를 지금 받는다? 그래서 그거는 걷어차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논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 우리 이 작가님이 대통령인 말이야. 배째라. 나 퇴진 안 한다. 탄핵이다 그러는데 황교안 여기서 자르고 국회 추천 총리 안 하죠. 받고 네. 탄핵 소추 받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너무 저쪽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 겁나서 증거가 없으니 뭐.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정도를 가야 된다. 정도는 기준은 민심입니다. 민심. 그 민심 외에는 다른 정치적 계산이나 이런 것을 작동하면 안 돼요. 두더지 돼서 또 망치로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권이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말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해석은 분명히 해야 된다. 말 안 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전략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방송국 가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내 가서 일을 하셔야지. 흡수통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군요. 떨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3자 구도에서는 문 대표가 반기문 총장을 처음으로 제쳤고 다자 구도로 보면은 뭐 역시 뭐 문 대표가 20%, 반기문이 18.4, 안철수 11.9, 이재명 10.5. 이재명 시장과 안철수 대표가 딱 붙었습니다. 이거 첫 기록이라고 하고 하는데 다른 조사, RN서치 조사에서는 뭐 안철수 이재명이 뒤집어졌고 그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그게 그 문재인 대표로 가지를 않고 이재명 시장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시장이 민심에 가장 이제 접근해 있는 또 그걸 잘 읽어내고 그대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그런 아주 심플한 그런 판단을 해오고 행동을 해왔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라고 보고요. 저는 반 총장님의 지지율은 애당초 제가 어느 매체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전 출마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었습니다. 네. 반 총장이 출마를 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정권이 건재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물 건너갔죠. 그 전 얘기지만 그건 어렵다고 저는 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40% 안팎이 돼야 된다. 그래도 조정 과정을 거친다는 거 반기문 총장도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외교 공무원으로 이렇게 쭉 잔뼈가 굵어 오셨지만 다른 도전이나 위기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렇게 이제 과감한 분이 아니라는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고민할 때 나 출마해야겠다고 딱 결단하려면 여야가 출마해달라고 합의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그건 그분 개인의 이제 특징이 결단력이나 그 과감성이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또 본인 지지율이 20% 요때 어떨 때는 18%, 19%, 20% 초반 여기 왔다 갔다 해서 갈등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요. 또 국민들이 그걸 아는 거죠. 반기문 총장에는 박근혜 대통령 혹은 친박 진박의 관계가 묻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 거라고 보고. 그럼 뭐 빨리 하야나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하면 야권이 이긴다는 건 뭐 당연한 수순으로 되겠네요. 이제 민심을 잘 읽어야죠.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빅뱅, 정치적 빅뱅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가 이기냐 야가 이기냐 이 게임이 아니고요. 국민이 이기는 순간 저는 새누리당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치권의 새로운 재구조화, 정당의 재구조화에 대한 아주 국민적 요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의 어떤 승부의 문제를 저는 넘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정도 해석에 머물러 있다가는 설령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후 정권을 다시 재창출한다든가 그래서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집권 세력으로서의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야당들의 존립이 저는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다. 그래서 대선 유불리의 문제로는 아예 그냥 보지 말고 기준은 민심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최혜성 의원을 뭐 친문, 문 대표 최측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거 부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우리 당이 이 정도 자원과 또 이 정도 인물군을 갖고 대선을 치러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1등하고 있는 후보고 또 이 많은 이제 이 단련도 된 후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보호하고 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다. 또 2등, 3등 하고 있는 후보들은 막 약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런 걸 좋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부터 이제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죠. 뭐 어떨 때는 뭐 정세균 대표하고 가깝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가깝죠. 그러나 이렇게 뭘 자주 상의하고 뭐 살갑게 이렇게 뭐 하고 그런 거는 제가 원래 또 체질상 안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의견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사석에서 저랑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문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설 때고 그 다른 후보들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야당 후보들입니다. 거의 이제 못 따라올 때였는데 제가 경선 흥행에 대한 걱정을 좀 했더니 최 의원이 그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새누리당 후보가 맞붙었을 때 지연 사건 터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동의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좀 재밌는 만약에 경선을 하면 재밌는 싸움이 되는 것도 또 나름의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 후보들이 우리 당내를 얘기하는 거죠? 네, 당내. 네, 우리 당내 다른 후보들이 약진하면 좋은 거죠. 문제는 정치공학적 인위적으로 1등하고 있는 후보를 그냥 억지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구도를 짠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1등하는 후보가 아예 2, 3등하는 후보가 꿈과 희망도 못 갖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짓누르는 그런 인위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 없으면요. 그거는 각계 약진하고 또 지지율이 2, 3등 후보가 올라가고 하면 저는 그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무난하게 하면 무난하게 진다 이러면서 자꾸 구도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죠. 그건 더 큰 불행이죠. 내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나는 문 대표가 이길 거라고 봐요. 이 시장이 아무리 치고 올라와도 결국 문 대표가 이길 거라고 보는데 걱정이 되는 게 요즘 특히 트위터에서 지지자들끼리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샌더스랑 힐러리도 그래가지고 틀어진 거 아니에요, 지지자들끼리.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 의미에서 자꾸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겠죠. 지지하고 장점만 얘기하고 끝나면은 누가 한 명이 되면 그 한 명을 몰아주는 건데 너무 심하게 싸우면 그게 나중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걱정에서 하는데 근데 그런 걱정은 기후로 끝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실 돌이켜보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경선 또 그 전에 정동영 후보, 손학규 후보 뭐 이렇게 했었던 경선 이렇게 보면요. 그때는 사실 더 심했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논쟁적으로 서로 이렇게 시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법 근거도 있고 물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곤 하지만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이 발전된 논쟁이다. 그래도 논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선거인단 박스 뛰기 해서 갖다 내고 드제비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너무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좀 서로, 절제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 자체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쟁하는 그 경선에서는 패배자나 지는 분들은 1등한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마음을 패배하고 난 다음에 내기가 어렵거든요. 지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선 안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비민주적인 논리를 피는 분도 정치권에 꽤 있었죠. 그래서 합의하는 게 좋고 전략 공천이 좋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문제는 후보들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가 승복하고 후보가 손들어주고 당선된 대통령 후보로 뽑힌 후보를 위해서 패배한 후보가 손잡고 뛰면 저는 지지자들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 선거 특히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선거에서 진 정당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로라 나팅 아닙니까? 근데 당내 경선도 똑같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된 사람과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진짜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런데 같은 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봉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고 캠프의 대통령 후보지 당의 대통령 후보가 안 된단 말입니다.